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정말 정신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월스트리트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성장 둔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유가, 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없는데 시장은 지금 뭘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고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 둔화라는 공포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시장의 최대 공포는 단연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걸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모두가 이 긴축의 고통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새로운 공포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 둔화입니다. 아니, 물가 잡으려고 썼던 고금리, 고유가라는 약이 너무 셌던 나머지 경제의 심장인 소비와 투자를 아예 멈추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축이 왼쪽, 인플레이션 쇼크에서 오른쪽 성장 쇼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금리 오를까봐 걱정하던 거에서 이제는 아예 경제가 멈출까봐 걱정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 불안한 분위기, 혹시 2022년 그 힘들었던 약세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번엔 좀 달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JP모건이 분석한 표를 한번 보시죠. 2022년에는 너무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지금은 좀 식어가고 있고요. 금리도 그때는 제로금리에서 막 올리기 시작한 거랑 달리 지금은 이미 올릴 만큼 올렸죠.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도 더 많고요. 무엇보다 사람들 지갑 사정, 즉 저축률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죠. 경제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2022년에 우리를 덮쳤던 충격의 정체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충격의 정체는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문제의 종류가, 그러니까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주식시장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진짜 리스크는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 이게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막 오르니까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21배에서 19배까지 쪼그라든 겁니다. 말 그대로 주식의 몸값이 재조정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때문에 주식 가치가 좀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예 성장 둔화가 기업의 이익 자체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그 충격은 꽤 클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하기를 만약에 이 성장 둔화 공포 때문에 기업들 실적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최대 15%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월가의 큰손들은 과연 어떤 수를 두고 있을까요? 대표 주자 두 곳,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전략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좀 공격적이에요. 반등 쪽에 베팅하는 그림이죠. 기술주 같은 장기 성장주나 경기에 민감한 소형주, 그리고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자산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고 금리가 안정되면 가장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하면서 동시에 현금 비중도 똑같이 늘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올라갈 때를 대비는 하되 혹시 모르니 총알은 두둑이 챙겨두라는 거죠.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핵심 신호 등 딱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리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그리고 실물 경제 데이터 이 3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잠해지는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는지, 그리고 경제 데이터가 급격한 침체가 아니라 완만한 둔화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지표들을 나침반처럼 삼는다면 굳이 바닥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분할 매수 같은 투자 원칙입니다. 시장의 완벽한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 대신에 꾸준히 나눠 사면서 변동성의 위험을 줄이는 거죠. 이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국 월가가 지금 꿈꾸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는 피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만 경제가 적당히 식어주는 거죠. 자, 오늘 제 설명을 쭉 들어보신 여러분은 과연 월가의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